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갑니다.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또 뭐 뻔하게 반도체 얘기일 것 같긴 한데 김유정 아나운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그널은 반도체, 과연 산타를 부를 수 있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발표된 마이크론의 압도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AI에 대한 투자 우려가 교차하면서 혼조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도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83% 하락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0.75% 상승해주며 5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분기 매출 136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발표하면서 현재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재증명했습니다. 이 상에서는 메모리 업체에게 이 이상 더 좋은 실적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8년 HBM 시장의 규모를 기존 예상보다 2년 더 앞당긴 1,000억 달러로 대폭 상향했고요. 2026년까지 모두 완판이라고 전달하며 지금의 공급 부족이 단기적인 부족 현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호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왜 이러한 호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까요? 미국 시장이 시작할 때부터 문제이자 우려감으로 자리잡았던 이 오라클발 데이터 센터 투자 불확실성이 엔비디아도 그리고 국내 시장의 삼성전자와 그 외 반도체 종목까지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SK하이닉스의 반등 이유는 명확합니다. 업계 최초로 인텔 서버 인증 소식을 전했기 때문인데요. 현존하는 최고 용량인 256GB DDR5 모듈의 인텔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D램 생산을 줄이고 HBM에 집중하고 있는 그 틈을 타서 SK하이닉스가 선점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라는 기기 한 대당 더 많은 메모리 탑재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에 시장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오늘 새벽 극심한 공급 부족을 시사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반도체 투톱 종목들이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반도체에 대한 전망 정확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반도체입니다. 뭐 AI 버블론의 이 오라클 이슈가 어제 또 뉴욕 증시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지배했고 오늘 폐장 이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6.8%인가요? 한 7%가량 오르고 있는데 뉴욕 본장 오늘 저녁에 넘어가서 마이크론이 다시 방어적으로 분위기를 돌려 세울 건지 우리 시장이 이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따라가야 되나? 일단 이주호 본부장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AI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이 부분이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제로 해소되기보다도 지금 오라클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단기간에 어떠한 뭐 해소가 된다기보다 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되는 고평가 논란,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미국의 팹리스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안 올라왔으면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묻혀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고평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센티를 건드려가지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투심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미증시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격 조정이 나오던 기간 조정이 나오던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게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결국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국내 증시에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센티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언제 진정될 것이냐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좀 내년에 CES 2026을 앞두고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이제 우리 좀 돌이켜보면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30만 원 근처 갔다가 계속 못 가다가 30만 원 뚫기 시작한 게 이제 9월 중순 정도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메모리 뭐 쇼티지 얘기 나오고 10월부터는 이제 가격이 뭐 매일 같이 올라간다. 스팟 가격이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 이제 10만 원대까지 11만 원까지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60만 원까지 갔었는데 6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지금 분위기는 그러면 이제 스타트한 거죠. 정확히 보면 이제 한 분기 정도 이제 가격이 올라서 온기로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일 텐데 중간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게 중간에 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뭐 55%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에서 뭐 8%, 뭐 7, 8%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9%까지도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분위기는 일단 메모리 쪽은 너무 좋다.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오라클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폭락이라고 요즘에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한 1.몇% 빠졌죠. 최근에 이제 빅텍들이라든지 이제 반도체가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를 이끌던 회사들이 다 안 좋은 이유가 또 이제 오라클이 또 발목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14조 원 규모의 이 데이터 센터를 투자했던 투자처가 빠져나가겠다. 이제 본인들은 안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일단 오라클에 뭐 이제 여러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된 거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둘까? 다른 데서 투자하겠죠. 네, 저는 다른 데서 투자할 걸로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또 이제 이쪽을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이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AI가 버블이니 어쩌니 얘기를 계속 하지만 결국엔 미국은 AI 산업을 빚을 내서 땡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중국에 뒤처진다라고 하면 더 이상 본인들이 갈 곳이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세계 1위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AI 투자는 가열차게 계속 될 거다.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든 뭘 하든 예전에 이제 샘 올트만이 약간 실언을 해서 그 극비 정보를 자꾸 흘렸죠. 정부가 보증해줘. 뭐 이렇게 얘기했죠. 나중에 이제 만약에 문제 생기면 구제금융 해줘 이거. 예. 근데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좀 제네시스 프로젝트라든지 제네시스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우리 전력망 엄청 많이 깔아줄게라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정부가 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사기업들이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국가적 차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 방산 경쟁과도 거의 비슷하다. 뭐 예전에 이제 달나라 먼저 가는 걸로 싸우고 그다음에 뭐 핵무기 먼저 개발하는 걸로 싸우고 이런 거 했던 것처럼 AI도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거를 버블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는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요즘에 왜 이렇게 좀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왜 이렇게 약하지?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면 손절 물량도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익 실현도 해야 되고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연말에 더 그런 수급 변동이 더 심하고 이미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 가려고 지금 다 팔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확정짓는 펀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이제 성과 보수를 받죠. 네. 예, 그런 것들이 수급이 얽히면서 나오는 형태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12월은 조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 11월, 12월은 이어가다가 내년 초에 뭔가 좀 반응이 나올 걸로 보이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결국에 우리나라 4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1월 달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또 강한 랠리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월까지 그냥 기다려 볼까요? 뭐 지금은 오히려 뭐 마이크론 8%씩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보합이면 매수 기회죠. 네. 예, 뭐 이걸 매수 기회로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결국엔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AI 버블이 아니라 버블이 되려면 공급 과잉이어야 되는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좀 쇼티지잖아요. 그럼 쇼티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미국 정부는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TSMC는 생산 방법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럼 미국 제덱에서도 지금 HBM 관련돼서 메모리가 문제인데 이 HBM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HBM의 사양을 바꿔서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는 이제 웨이퍼가 들어가는 지금 GPU와 HBM을 연결해주는 기판을 유기기판을 쓸 수 있게 바꾸면 훨씬 더 생산이 빨라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다이 관련돼서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면 오히려 이제 지금 TSMC가 혼자 생산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이런 적체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면서 오히려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타이틀 밑에 화면 하단에 자막이 나갔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그리고 시간의 주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주가는 왜 반응을 안 해주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마이크론이 장사가 잘 돼서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도 지금 높였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HBM 얘기를 했는데 HBM이 내년도에는 40%더 성장할 거고 마이크론 자체에서는 HBM4를 이미 양산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죠. 반도체 전체로 보면은 계속 활황이고 좋으면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치고 나가서 우리 걸 뺏어가네 이래 버리면은 주춤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지 뭘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 시간에서 움직이면 보통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 마이크론이 좀 치고 나간다라는 것에 좀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인텔 키우기부터 시작해갖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 밀어주는 형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투심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좀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렇고 자 그러면 그 해석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좀 정보에 그래도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지만 그들은 사느냐 파느냐잖아요. 수급이죠. 네. 전체 오늘 외국인들은 뭐 조용한 편이긴 한데 일단 개장하고 1시간 반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전체는 한 700억 정도 코스피 순매도, 코스닥은 한 400억 정도 순매도 규모는 크진 않아요. 근데 코스피 순매도 와중에도 사는 거 SK 하이닉스 1,300억 원어치 사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약 400억을 순매수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이건 뭐 내일 단타 치려고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떨까요? 이제 뭐 HBM4를 본인들이 납품하고 있다. 근데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HBM4 베이직 다이를 마이크론이 로직 반도체로 안 하고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서 하려다가 한번 실패하고 지금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지는 이제 본인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텐데 로직 반도체로 빨리 급선회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좀 많이 늦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물량이 들어가고 있죠. 네. 예, 그게 이제 더 핵심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떠냐.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죠. 예, 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추정치긴 합니다만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 가까이 올랐고. 오후장 예. 요즘 그 또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예.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시장을 움직여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이제 오후장 들어설 무렵부터 점심 한 11시부터인가 막 급격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아마 싱가포르 예. 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시간하고 그때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네. 걔네들 시장 아니 자꾸 걔네들이라서 미안합니다. 방송 정제를 잘해야 되는데 예. 이게 시장 용어를 왜냐하면 또 자꾸 써. 홍콩에 네.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제 개별 종목 ETF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게 상장돼 있기 때문에 그쪽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예. ETF라는 게 항상 이 시장가를 리얼타임으로 반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차익이 나면은 차익거래 아비트레이지라는 거를 또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시차가 거의 동일한데 홍콩 쪽에서는 요즘 이제 중국이
반환된 이후에 홍콩에서 많이 빠져나와서 싱가포르로 기지를 그렇죠. 많이 이동했고 싱가포르 쪽에서의 매매가 잦은 것 같은데 이게 딱 점심시간 이후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점심시간 이후에 뭐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주식을 사는 걸 봐서는 시장을 또 땡겨 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제도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움직인다 하는데 그건 틀린 것 같고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걔네들이 아이고 장비랍니다. 그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얇은 시장에서는 가지고 논다.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에 반도체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예, 거기 오일 전문가, 반도체 전문가들 많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자금 이번 흐름을 좀 더 이용하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보다는 오후가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좀 잡는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오후에 또 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장에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5% 이상 상승을 한다 내일 그러면 네. 또 내일 아침에 또 투심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큰 흐름을 보셔야 된다. 지금 뭐 왜 1% 빠지냐, 1% 올라가냐, 이제 이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메모리 쪽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HBM을 누가 조금 더 하냐 마냐 이거보다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는 HBM 제일 꼴등이었잖아요 지금. 네. 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거고 결국엔 삼성전자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보낸 거는 디램 가격의 상승인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인텔의 서버용 디램 DDR5 통과된 게 더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격을 제일 비싸게 만들 수 있는 디램이기 때문에 개당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다. 자체 이제 물론 캐파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지만 기술을 먼저 선점해 가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은 여전히 좀 좋아 보이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물론 이제 그때까지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겠지만 하이닉스가 물량이 더 늘어나면 조금 더 달라지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지금 뭐 이 마이크론이 시간에서 올라서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예, 너무 실망하고 계시겠죠? 보통 그러면 이게 하루 시차 정도는 또 두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또 이제 뭐 좋게 해석하면 어제 선반영 했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결론이 필요한데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이제 오후장을 대비하고 또 내일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아직은 관망 뭐 내지는 비중 축소 아니면 공격적으로 한번 다가서 보자. 어느 쪽? 지금 공격적으로 다가서 봐야죠. 없는 분들은 더 사셔야 되고 제발 좀 사십시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격적이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이러다 뭐 물리면. 물릴 수 있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이번 올해는 나눠서 사자. 오케이. 예, 내년을 보고 사자. 예, 네. 그래서 내년 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까지 한 4월까지는 끌고 가보셔도 충분히 수익은 오히려 웬만한 중소형 뭐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럼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둘 다 좋은데 이제 지금 저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경고가 걸려서 지금 수급이 좀 약해졌잖아요. 네.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풀리면 좋아질 거고 거기에 또 지금 뭐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네, ADR 상장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준다라고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주 본부장도 전략은 매수. 네, 공략 포인트는 어디? 저는 매수인데 저는 소부장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걸로? FST라는 종목인데요. FST. 일단 삼성전자가 7.5% 정도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고 오늘 시장이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기 FST가 노광 공정에서 그 포토마스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펠리클 사업을 하는데 그 초점막 필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여기 회사 부 대표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해가지고 적용이 될 건데 이거를 메모리 쪽에도 확장할 수 있다. 보통 이게 파운드리 쪽에서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 메모리 쪽에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뭐 대놓고 제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HBM4 라인부터 적용될 것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대감 속에서 지금 FST 상승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인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일러 공장이라던가 이런 쪽에다가 펠리클 공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트라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미 네. 조정을 받아서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 본부장도 반도체 쪽 섹터는 일단 매수 전략인데 일단 조금 작은 내로하게 좀 좁혀서
FST라는 소부장 기업을 선정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오늘 시장 호재와 악재 속에 고민이 깊어지는 건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LG 엔솔의 잃어버린 9.6조 계약 해지 공시라는 악재와 더불어서 탄산 리튬 가격의 신고가 경신이라는 호조 사이에서 길을 잃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요, 포드와의 9.6조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사업에 대한 방향성 을 철회하고 바꿨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증권가에서는 곧바로 유럽 공장 가동률에 우려가 부각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목표가까지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우려감과 악재만에 저희가 집중해 봐야 될까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번 해지가 2027년 이후의 물량으로 당장 앞으로 계속 나올 LG 엔솔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까지 앞으로도 LG 엔솔의 핵심 파트너는 포드가 아닌 GM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렇게나 걱정할 악재인지 재평가해 봐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에 주목해봐야 할 핵심 이슈는 바로 탄산 리튬 가격의 부활인데요. 탄산 리튬 가격이 키로당 95위안을 돌파하며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전기차도 아닌 바로 ESS, 이 전기에 대한 부족,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핵심 부각되자 ESS의 수요가 폭증했고 이러한 시장의 현상이 탄산 리튬 원가의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는 2차 전지 섹터와 LG 엔솔 단기적인 공시에 흔들려야 하는 타이밍인 건지 위기 속에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타이밍인 건지 오늘 그 옥석과 시장에 대한 판단 함께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끕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는 RG노믹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RNA 편집 기술의 선두주자로 불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개장 직후 더블도 아닌 따더블,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하며 현재 300%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달 초 에임드바이오가 보여준 흥행 열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최근 조금 침체되었던 바이오 IPO 시장에 활기를 불어주고 넣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RG노믹스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 때문입니다. RG노믹스는 유전자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DNA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본, 복사본인 RNA를 교정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술력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5월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약 1.9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력이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도 RG노믹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임상 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RG노믹스, 과연 오늘 터트린 잭팟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100조에 가까운 90조 원인데 주가 흐름은 개별주처럼 움직이네요. 10월에 땡겨놓을 때도 뭐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뭐 다시 좀 뭐 클리어하고 이게 되살아나나? 근데 이 배터리 쪽은 제가 잘 애매하고 퀘스천 마크가 자주 떠서 지난번에 벤츠와의 계약 장기 공급 계약이 2조 원 플러스 근데 포드하고는 땡 계약 해지 9조 6천억 마이너스 뭔 산수가 이래요. 일단 어떡하라는 얘기? 일단 숫자만 보면은 뭔가 좀 되게 안 좋아 보여서 좀 급락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포드 같은 경우는 보통 픽업 트럭을 많이 만듭니다. 대형. 예. 네. 근데 포드 입장에서는 야 이거 EV로 완전 가자니 그게 대용량을 써야 되거든요. 배터리 무게가 더 나가겠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보조금 축소라던가 전기차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전기차를 해야 되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럽도 뭐 내연기관차를 폐지한다더니 슬그머니 말 바꿔가지고 지금 다시 또 하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가 모델 때문에 이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돌린 것 같고 네. 일단 포드는 어쨌든 픽업 트럭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다른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엔솔이 뒤통수를 맞은 거네요. 뭐 이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엔솔 입장에서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을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타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는 결국에 또 수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동안 ESS 얘기하는 거. 네, 지금 10월 달에 끌어올렸던 게 또 ESS였고요. 아니 데이터 센터도 지금 못 짓고 있는데 ESS는 어디다가 끼워 넣죠? 뭐 원전을 처음에 만든다고 했으니 원전은 에너지 뚝딱 공급 수단으로 네. 원전이 무슨 모듈하우스도 아니고.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극할 만한 요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추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상쇄할 만한 어떤 좋은 소식이 나와줬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꿈에 이제 막 당겨 오기도 하고 원전 ESS, 데이터 센터 ESS, 뭐 휴머노이드의 배터리 막 아직 먼 얘기죠. 배터리 그 휴머노이드가 그걸 짊어지고 나가려면은 중량이 한 30분 움직이고 또 밥 먹고 30분 움직이고 밥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밀도랑 갈 길이 먼데 그렇다는 거죠.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빼버리면 투자자들이 참 난망하다라는 것도 있고 기업도 조금 센스 있게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아쉽네요.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략을 네, 관망? 그래서 관망하는 게 좋을 관망 것 같습니다. 지켜보자. 지금 이게 여기가 저가의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나 아니면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오히려 돌릴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뭐 이건 뭐 오늘 문 닫아버렸는데 알지노믹스 상장해서 따따블인가요? 예, 따따블. 뭐 일단 이것도 수급의 영향인 것 같은데 한쪽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쏠리고 그냥 더 쏠리고 뭐 이런 건가 봐요.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흥행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에임드 바이오를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ADC 기업인데 삼성병원과 같이 연결돼 있죠. 삼성 에피스홀딩스랑도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되게 좋은 흐름 보이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오히려 시총이 거의 5조 근처까지 가는. 네.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가 몇십 년 동안 쌓았던 그 시가총액을 거의 한 80% 따라붙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최근에 상장하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보면 뭔가 커리어를 쌓고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고평가를 받는 모습인데 또 재밌는 건 또 이제 공모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또 이렇게 높은 시총으로 상장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올라갈 룸이 좀 많이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뭐 유전자 관련돼서 RNA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RNA 치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DNA 쪽이 그걸 건드리지 않고 뭐 RNA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 들어봐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의 RNA 간섭 치료제로 유명했던 회사가 지금 올릭스 같은 회사가 지금 있는데 이 올릭스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평가 금액이 올릭스가 지금 한 2조가 좀 넘을 겁니다. 2조 한 7천억 가까이 되네요, 시가총액이. 근데 이 회사도 일라이릴리랑 이제 그 계약을 맺었었고요. 9천억 정도에. 이건 메시 치료제인데 이쪽은 또 지금 알지노믹스는 일라이릴리랑 1조 4천억 가량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이미 이제 최근에 일라이릴리 묻은 회사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좋은데 그럼 이제 더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관점이겠죠. 지금 오늘 뭐 20몇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된 거는 이 상한가에 9만 원에 사신 분이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안 팔은 거예요. 지금 보면 안 파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비교군이 좀 필요하잖아요. 비교군이 필요한데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알지노믹스랑 거의 비슷한 일을 RNA 관련된 연구를 하는 회사인데 치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한 1조 3천억, 지금 한 4조 3천억 정도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이제 알지노믹스 오늘 따따블 갔는데 1조 2천억이죠. 예, 그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2조 정도는 한번 찍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릭스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론 내일 빠졌다가 뭐 올라갔다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빠졌다 갈지 모르겠지만 내일 빠지면 그냥 확 빠져버릴 것 같은데. 예, 빠지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임드 바이오도 처음에 이제 첫날 급등했다가 며칠 빠졌죠. 예, 그다음에 한 이틀 상승하고 한 나흘 정도 조정받고 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해소 물량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한 번 한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 정도까지 올려놓을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그들만의 세계예요. 이게 IPO 하는 증권사 팀들의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사악한 전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뚱뚱하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홀쭉하게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공모주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당황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막 여론이 이게 뭐 이상해라고 하니까 쓱 전략을 바꿔서 홀쭉하게 신분 세탁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다 모르는 거죠. 내용 다 모르고 딱 들어와서 이제 쫙 띄워놓고 나중에 쫙 빠지고. IPO나 이 공모주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들만의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밸류에이션은 뭐 시장이 평가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뭐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살짝 꼬집어봤고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봤습니다. 그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SP 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